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동영 모의고사 시작됐네요, 여러분들. 동영 1주차는 뭐 그 예상대로 평균이 나왔고요. 보니까 평균이 그 58.1 나오셨네. 평균 58.1인데 예상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2주차는 아마 평균이 더 떨어질 거고, 2주차는 좀 더 어렵고요. 2주차는 좀 더 어렵고, 3주차는 보니까 이제 뭐 3주차는 보니까 다른 곳에서 평균 68점, 이렇게 68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2주차는 최고점이 87.5, 그 다음에 그 최고점이 87.5고 2주차는, 그 다음에 평균도 그 56점인가 뭐 이런 식으로 55점 더 예로 더 떨어졌어요. 2주차가 여러분들도 함정이 많고 문제가 뒷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2주차는 좀 점수가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그 점수가 나오도록 뭐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봤더니 평균이 다 이거 봤더니 동영 모의고사 다 평균이 70점, 80점 나오게 다 80점 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그게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예요. 안 좋은 문제지,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가 이렇게 그래서 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1차 과목 같은 거 특히 좀 점수 뭐 출제, 동영 회차에 따라서 또 누가 출제했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들쭉날쭉인데 난이도가 그런 거에 실망해가지고 막 2차 포기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뭐 세법만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그 세법인데 문제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다음 2주차는 좀 더 점수가 안 나올 것이고,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고, 최고 점수가 제가 보니까 1주차 최고 점수가 우리 주안에서 거의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최고 점수가 95점인데 1주차 95점. 잘하셨고, 1주차 잘하셨고, 다른 곳에서 이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본 내가 있긴 있는데 95점인데 하여튼 최고 점수 95점.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 답은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하여튼 일단 맞춰보면 대충 본인은 알겠지만 하여튼 95점 잘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의 해설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봅니다. 1번 보시니까 부동산의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연결이 옳은 것은 그런데 100% 맞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100% 못 맞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 이유는 뭐 국세냐 지방세냐 항상 요거 구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떠들어. 이거 이제 그만 이제 조용히 하고. 자,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부가 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그러니까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거 항상 총론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1번을 고른 사람들이 9분이나 계시는데, 자, 그 이유는 부동산 이거 보유시부가 되는 이거 지방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오른 것을 이렇게 기출됐던 문제를 살짝 바꿨는데, 문제를 끝까지 잘 안 본 거고 국세 지방세 구별을 못 한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거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국세 지방세 잘못 보면 답이 쉬운 것을 3.4로 가서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1번은 보시면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재산세. 근데 그 부가세, 재진이 맞잖아요. 근데 부가세 연결 옳지만 얘는 지방세고. 2번 고르셨어야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열었어요? 종농이.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도시역분을 제외한 금액이 20%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열었어요? 종농이. 그래서 농특세가 20% 부과되고요. 그래서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국세와 그 부가세. 2번이 정답이고, 3번도 보면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근데 얘는 왜 틀렸느냐?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도 국세,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국세인데, 다만 지방소득세가, 자, 얘 독립세지, 얘는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죠?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하고 등록유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수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 3번 고르신 분도 있고, 자, 한 분이 계시고, 4번 고르신 분도 2분 계시는데, 자, 아니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부가세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한 번, 자, 그 다음에 이 혀를 안 차려도 안 찰 수가 없네.
등록 취득세 고르신 분,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짚고 다시 넘어갑니다. 요약집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반드시 나중에 이거 보완해서 수정하시고요.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도 의외로 좀 많이 틀렸어요. 이것도 자 보시면은 2번 문제 그러니까 2번 문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하고 이거 42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2번 문제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가 옳은 것으로 묶인 거는데 기억본 보니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소득세 자 그냥 소득세는 국세 양도세 포함한 그냥 소득세는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한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예외 있었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농어촌 특별세는 항상 누이집자식이냐 보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데 아니고 농특세는 그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가야지 그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틀렸고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예요.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얘네들 예?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납세무 성립식이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얘네들 고르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제3부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예, 과세 기준일인데 한데 언제? 7월 1일이고 또 주민세 균등부는 자 여러분 집으로 거기서 날라오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죠 얘네들도 근데 얘는 언제고? 8월 1일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세 얘네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지만 자 다르다는 거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이렇게 나온 적인데 제3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얘는 7월 1일이니까 다르다는 거 틀렸다는 거 이런 것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지방교육세 누이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요. 본세를 말하는 거죠?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잖아요.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인데 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표현이 다르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다른 것들. 왜 그러냐? 자, 이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려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본세를 말합니다. 농특세,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아셨죠, 여러분들? 이 부가세들 납세무 성립시기. 미음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자, 국세는 언제입니까?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죠, 여러분들?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지. 또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데.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귿번, 리을번만 옳고요. 자,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보면 요약집 12에서 14페이지 참조고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다음 국가지자체 조합입니다. 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아니냐고 했냐면 국가나 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당연히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옳은 거 그런데 1번부터 봅니다. 가산세는 해당 무가 규정된 해당 세목으로 하며 해당 세목을 감면한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죠. 예,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산수액이 거기다 합해서 거기서 보낼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해당 그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합니다. 다만 자,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요약집 45페이지 참조인데, 2번 지문은 요약집 45페이지 참조인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자 1개월 내요. 이거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죠. 예, 그래서 이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만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여러분 맞잖아요. 기한 후 신고. 자, 이거 자,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 통지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강조드리겠지만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세 있을 때 기한 후 신고 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했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2016년 개정돼서 동시에 자 기한 후 신고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만 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면 혜택 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언제까지?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그렇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국세를 납세 고유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100분의 얼마? 3이고, 자, 고유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이거 100분의 3. 국세 등 지방세 등요 징수한다. 이거 틀렸고. 4번. 체납된 지방세 중과상금을 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3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는데 몇 개월이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1.2 곱하기 자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상금 3% 깔아놓고 그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이 중과상금인데, 중과상금은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 중과상금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이요. 5번 고른 사람들이 좀 있는데, 체납된 납세고유서별 지방세 세액이 30만 원인 때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과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몇 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딱 체납세액이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 그러면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징수합니다. 들리신 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6에서 17페이지 참조고, 4번 문제 요약집 16에서 17페이지 참조고, 많이 틀렸어요, 이것을. 예, 많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틀려가지고 5번을 고른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올해는 뭐 하여튼 이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는 제척기간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소멸시효까지 해서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와 관련한 거, 또 소멸에 대한 얘기들. 옳은 거 그랬는데 기억본 봅니다.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국세는 자, 소멸시효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5억 원 미만은,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자, 5년, 5억 원의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이니까 몇 년? 10년 맞습니다. 지방세는 5억 원 미만이든 5억 원 이상이든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이고? 5년이고 소멸시효. 그래서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고, 국세는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에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구별합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고요.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요걸 이제 많이 요것을 옳다고 고르신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압류는 제척기간을 중단시키는 사유다 그러는데, 요거 여러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때도 그렇고 특강할 때도 그렇고, 자, 우리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같은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죠. 그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 자, 제척기간에는 중단, 자, 제도,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척기간에. 그래서 니은번은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틀렸고, 디귿번. 사기이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에 제하고, 자, 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제척기간이 이를 불과했을 때부터 15년이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국세 제척기간,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
절 봅니다. 국세 지적 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국세, 양도세 같은 거 사기쳤다 몇 년? 10년. 사기치면 10년 국세. 그 다음에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기타의 사유 5년. 근데 상속증여세라든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자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라든가 상속증여세요. 그죠, 여러분들? 요약 13조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사기쳤을, 사기터 부정행위로 사기쳤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만 옳습니다. 1번 정답이고. 5번 문제는 요약시 17에서 19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시 17에서 19페이지 참조고. 자, 요거요, 이제, 요렇게, 5번 문제처럼 국세, 지방세 우선행 원칙과 예외에서 자 이렇게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몇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그 법정기일 이전에 신고일이라든가 자,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고의소를 통해서 신고할 때는 고의소 발송일인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5번 문제 역시 많이 틀리셨네. 자, 이거 봅니다. 법정기일 그러면 우리가 법정기일 그러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같으면 신고일이고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하는 때는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도달이 아니라 고의서 발송일. 자를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하죠.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 있잖아요. 이 법정기일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자, 그 등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 이런 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이런 것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봤을 때 조세 채권하고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둘 중에 피담보 채권하고 지금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조세 채권하고 국세지방세하고. 예?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면 신고인이나 고의서 발송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조세 채권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예? 이때는 이제 자, 조세 채권이 더 우선하고요. 근데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이 그렇죠. 그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상처를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재산세 나오면 같이 항상 한 세트로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물론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들이죠. 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요. 자, 얘네들은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보면 매각대금에서 채무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우선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요. 그 공매나 경매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이죠. 또는 체납소음비가 무조건 항상 1등이고, 체납소음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있는데, 소액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얘네들이 무조건 2위 그룹이고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항상 2위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서 1등은 항상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항상 매각되면서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 소액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3개월분 임금채권. 3등이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반드시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상처럼. 설정 일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애들.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재산보유세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얘들은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 문제. 자, 그래서 당해세 아닌 거 어떤 겁니까? 종합소득세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니까 필기 있다 하시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6번 문제. 3번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이걸 틀리신 분들이, 자,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틀리신 분들이 상당수 된단 말이죠. 세 분 다 답을 골랐는데, 못 고르신 분들이 1번, 4번, 5번 막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틀린 거,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집 42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2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취득가액이 50만 원인데 취득세 부과합니까?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우리가 상식이지. 아무리 세법을 그래도 들은 풍월이지. 그래도 들은 풍월로 하면 그 취득세 면세점을 알아야지. 그래도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연습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 고의소,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연습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틀리신 분들 많이 반성하면서 이런 문제 틀린 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1번 봅니다. 상속개 시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이거 맞죠, 여러분들?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였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됐을 때는, 처음에 상속재산 분할로 취득할 때는 이게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가불병 3명의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재산 공평하게 나눠 가졌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그런데 나중에, 자, 마음씨 큰형님이 동생한테 좀씩 더 주잖아요. 자, 막내한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나눠가는 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을 때가, 자, 요게 분할로 취득할 때는 처음에 상속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재분할로 취득한다. 나중에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좀씩 형님들이 더 주죠, 동생한테. 그래서 재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요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주의할 것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내에 재분할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고 그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내에 재분할인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 OX, X입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취득세 납세무 부분에서 나와요. 2번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과점주의 취득.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4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유상 취득한 것을 본다. 배우자 직계전 묘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 대간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대간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하거나, 또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취득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대간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래서 대간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어떤 건지 우리 쭉 지금 개정 내용에 추가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간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반드시 취득세 26페이지, 27페이지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26, 27페이지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번 고르신 분들. 5번 고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 부동산 신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가 검증된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는 시가 편에 관계없이 그 신고 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국수 공판법 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 이것은 30페이지 참조고. 그래서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31페이지로 나와 있지만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봐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본다는 말은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이거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가액은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거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신고하면 이거 배경적인 건 지금 설명드릴 수 없고 신고하면 그 신고한 가액은 검증을 받았으니까 객관성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봅니다.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본다는 말은 여기 말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그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약집 31페이지에도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고 31페이지 참조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 7번 문제죠. 자, 다음은 취득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많이 맞췄네 이거는. 다음 취득세 설명 틀린 거. 자,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번 지문 요약집 28에서 29페이지 참조고 보시니까 승계취득의 경우에 유상 승계취득인 무상 승계취득인 똑같아요. 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될 때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 여러분들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 거지.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겼으면 돌려줘. 그런 거지. 등기등록이 계약 해제 전에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똑같습니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47번 문제 뭐 대부분 다 잘 맞히셨는데 일부가 4번, 5번을 고르신 분들 좀 계시네. 자, 1번은 뭐 당연히 국가의 귀속 기부 체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요. 3번 취득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질과세는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4번, 5번 고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4번 자,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차량을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 대여업자라고 그랬습니다.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시설 대여업자 맞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상속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주된 상속자 아니고 대한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 근데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이고 5번 맞잖아요. 고르신 분들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여러 명일 때 공동 상속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 있고요.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맞히셨는데 자, 그러니까 8번 문제 요거 8번 문제는 그 문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인데 배수업에 특강을 들었거나 그렇던 분들은 그 문제 지금 그 전에도 그렇고 몇 번 이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였어요. 1번 지문 봅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죠? 단순히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된다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한 경우에 하나요. 만톤 하나요 나오면 항상 의심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옳고요. 요약집 2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3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의 등병이 입증될 때는 과세표는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 차액으로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자, 증가한 가액이죠. 밭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전의 시가를 뺀 증가한 가액.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의 등병이 입증될 때는 뭐라고요? 그 등비용, 지목병의 등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등비용이 되고요. 지목병에 소요된 비용, 등비용.
3번 지문 요약집 36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지목 변경 자 건축물 개수로 가해진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별 변경으로 가해진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등등등 이런 대표적으로 의제 취득 간주의 취득은 어떤 세율을 이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려서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이용하고 4번 요약집 29페이지 참조인데 자 4번을 고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많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가 모르겠네요. 잘 맞히시긴 했는데 자 역시 3번 4번 좀 고르신 분들이 많은데 자 4번 뭡니다.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의 자 다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냄새 나잖아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모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데 요약집 29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2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 원칙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죠.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이랬다가 지금은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 규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예외를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으로 본다. 당연하지. 먼저 사용을 시작하면 그날의 취득 시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냄새가 나잖아요.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렸잖아요. 자, 그 전에 사용을 하면 언제라고요? 사용일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자, 우리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것도.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등기등록으로 공시하 요구하지 않았겠지. 근데 다만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싹 조세에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다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48번 그러니까 8번 문제를 통해서 이 지목 변경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똑같이 문제 안 나오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싹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니까 물론 이제 여기 8번 문제 지목 변경에서 하나 빠진 내용을 추가한다면 이런 거예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지역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다음 회차에 또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이렇게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의 주식 같은 이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지역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말로 했고 다음에 또 문제 나오면 또 보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마 9번 문제 한번 보시니까 다음은 취득세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9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한번 봅니다. 그 옳은 거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1번부터 보니까 8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고요. 9번 문제 봅니다. 1번, 2번은 요약집 3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2페이지 참조고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건축물 전체 가액을 과세에 필요한다는데 여러분 개수로 인한 취득은 자 요약집 32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여러분요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건축물 전체 가액이 아니라 보다 증가된 가액입니다. 의제 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액. 그래서 증가한 가액인데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건축물 개수는 있잖아요. 보세요. 건축물 개수는 과세표준은 면적에 관계없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 근데 세율이 면적 증가에 따라 달라져요. 세율은 자 개수로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 면적 증가가 없어야지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의 경우에 세율은 어떤 세율 중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면적 증가가 있으면 요거는 자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자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 적용하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세 표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 과세 표준은 뭐가 돼? 증가한 가액.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정할 것이냐? 일반적인 면적 증가 없는 개수에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의제취득이니까. 근데 의제취득이니까 자 의제취득으로 의제취득 간주취득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근데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원시 들어와서 뭐라고요? 2.8%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무조건 면적에 관계없어요. 건축물 개수.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봅니다. 1번은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고요. 2번 전체 가액 아니고 2번 법인이 아닌 자가 자 끊고 대시요. 시험에 나왔었던 거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서 100분의 얼마? 네? 90이 입증될 때 80 틀렸고 90 입증될 때는 그 법인 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자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죠. 그래서 요거 약식 30회 참조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하면 80% 틀렸고 90%고 100분의 9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인장부상의 금액만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법인장부상의 금액에다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라든가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합한 걸 과세 표준합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요약집 36페이지 참조고요. 개소로 인한 취득은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기준세를 적용한다. OX예요. OX. X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제 취득. 자, 중과 기준세를 특례 적용합니다. 근데 개소로 면적 증가인 경우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을 봐서 뭘 적용한다? 2.8% 적용합니다. 자, 면적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기준세를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짐은 요약집 4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우리 취득세 비과세에서요.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단독주택 아닌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근데 다만 대소로 인한 취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가에서 강조드렸죠, 제가?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비과세한다면 틀렸을 텐데 부과한다 맞고요. 4번 정답이고 5번 지문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골프형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을 취득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 그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 취득을 봅니다. 자, 5번을 고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다른 데 보면은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꼭 그렇지 않은데 대개 우리 실전에서는 옳은 거 골라라. 긍정형 문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곳에서 옳은 거 긍정형 문제 답을 골라야지 잘 못 보던 곳에서 옳은 거 긍정형 문제 답을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한 20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예? 아셨죠, 여러분들? 일단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는 익숙하게 본 곳에서 골라야 돼. 잘 모르겠으면 답을 모르겠으면 찍더라도 두 개를 골라놨어. 하나는 낯선 거고 이거 처음 보는 하여튼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익숙하게 봤어. 두 개 골라놨는데 그러면 익숙하게 본 거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20번 넘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그래서 5번을 고른 사람들은 반성하면서 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이 시작되는 요약집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뭐 할 땐가 이렇게 살짝 문제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갔죠. 문제집에서. 자, 이런 거. 자, 기간을 연장에 따르면 그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문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 10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외우라고 할 때 외웠으면 쉬운 건데 그죠? 자, 한번 봐야지 얼마나 맞췄나. 아이고 많이 틀렸구만 이거. 아이고 아직도 이거를 못 외우신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네.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면 쉬운데 여기 보세요. 개인이 다음과 같이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그랬습니다. 취득가격은 6억 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상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우리 신축하면 뭐예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축하거나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뭐예요? 원팔 2.8%고 원팔 2.8%.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상속나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 앞에 게 왜 적은 거죠? 농지니까 상 3 2.3%고 2.3%. 주택을 경매로 취득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유상거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거래 그러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우리 유상승계 취득하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다. 영구인하 세율 적용될 때 자, 유상거래 그러면 여러분요. 이거 매매
교환, 주택을 매매로 주겠다, 교환으로 주겠다, 또 공매나 경매를 주겠다 막 바꾸잖아요. 자,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했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다양하게 공부했었어요. 자, 그래서 주택, 공매, 경매, 자, 이것도 다 유상승계수익이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주택을 주겠다. 유상거래를 주겠으니까 연구나 세율이죠.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을 자 유상거래로 6억 원이니까 아까 단수해서 취득가격이 6억이니까 6억 원이 하니까 몇 프로? 1%. 1천분의 10. 1천분의 10. 1%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원래 이게 제일 낮아요. 연구이나 세율 6억 원이야 1%가 제일 낮은데 자 봅니다. 총유물, 합유물, 공유물.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빵3 03시계죠. 03시계.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3%. 농지를 증여받았다. 무동리 8, 1호. 자, 비영리 사업점에 무동리 8인데 여기 문제에서 개인이 취득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무동리 8, 1호 3.5%입니다. 3.5%. 그래서 제일 낮은 거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문제를 보시면 11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요약집 3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6페이지 참조고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산출세 계산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세율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4번 지문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등기부등본상 본인집을 초과했는지 꼭 공유물 분할 나오면 확인하라고 그랬죠? 등기부등본상 본인집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 집은 그대로 날아가진 거죠? 형적 취득이고. 자,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취득세에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비과세 했던 2% 빼줘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4번. 나머지는 보세요. 1번. 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건축물 이전 나오면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 대진에서 번쩍 들어서 옮겼을 때, 자, 번쩍 들어서 옮겼을 때, 요거 옮기기 전에 만약에 1억이었는데 옮기고 나서 1억 3천이 됐다. 그러면 종전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뭘 적용한다 그랬어요? 표준세율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특례세율인데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했다. 초과분은 뭘 적용해? 표준세율이요. 표준세율. 자, 2번 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는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1년 이내면 비과세고요. 3번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 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자 의제 취득 간주취득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도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자, 중과기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하고?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하고. 물론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기도 하지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일반적으로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비과세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2번 문제인가요? 네, 12번 문제 보시면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12번 문제 고자 갑이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상속 개시일은 2016년 3월 16일이다 그랬는데 거주자 갑의 주소지 서울특별시고 갑이 상속취득한 주택의 소재인 인천광역시고 취득가액은 4억이다. 취득세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당연히 납세지는 어디로 갑니까?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당연히 납세지 어디로 가야 돼? 물건 소재지. 자, 그래서 여기 주택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로 가야 되겠죠? 2번 만일 거주자 갑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 고주택 제외된 경우에 1세대 된 경우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이거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잖아. 형적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 점들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균세율. 자,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3번 취득세 신고기한은 2016년 9월 30일이다. 이거 답은 맞췄어야죠, 여러분들. 우리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상속을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뒀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춰야지, 이런 거는. 그래서 자, 3월 16일이 상속 개시니까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언제? 9월 30일. 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월 10일 날 주로 상속 개시됐다고 해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3번 맞고. 4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그러는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상삼팔 2.8%예요. 1천분의 28이 되죠? 1천분의 28 상삼팔. 외우라고 할 때 외우라야 되는데 안 외운 사람들은 하여튼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5번 질문. 만약 취득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기한은 몇 년입니까 이거? 예? 원래 지방세 무신고는 10년, 7년, 5년인데 다만 보세요. 무신고 원래 7년인데 취득세 등록면세 무신고는.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을 때 10년 또 사기친 것과 함께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했다. 몇 년? 10년. 올해 새로 추가된 거 2016년 개정세법.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무신고했을 때 몇 년? 10년. 그 다음에 그냥 무신고는 7년. 아이고, 나왔잖아.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그 1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약집 16페이지에 하단에, 요약집 16페이지 하단에, 예?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무신고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했을 때는 사기친 것과 똑같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자, 그래서 요거 5번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했으니까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제척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 13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자, 이걸 보니까 13번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맞으셨네. 자, 보면 틀린 건데 4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44페이지 3조고, 요약집 44페이지 3조고, 취득세 과세 물건을 비과세 받은 후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자, 이거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네요. 취득 후 과세 충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아니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세상이 된 날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요. 달의 말일 틀렸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30일. 꼭 기억해야죠. 30일 이내에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자,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에서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추가 신고납부 기한 30일. 우리가 또 30일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죠. 고급주택 같은 거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30일 이내 고급주택이나 고급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때도 며칠? 30일 이내 고급주택이나 고급락장 취득한 날부터. 또 30일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여기 추가 신고 납부기한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거나 과세 충 대상이 됐을 때 며칠 내? 30일 내 사유 발생 중과세 등록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일로부터 땡 2개월 땡입니다. 30일 내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그랬는데 나머지 1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의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균액 비율로 나눠서 안분 계산했죠? 면적 비율 X입니다. 다 안분한다 그러면 다 시가균액 비율로 나누는 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좀 틀려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잘 맞췄는데 1번 고른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자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소재비를 안분한다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시가편익비율로 어떻게 한다? 안분합니다. 소재비를 안분하는데 시가편익비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1번 그래서 맞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등록관청 소재지고 2번 연락에 강조드렸습니다. 2번 찍은 사람들은 하여튼 수없이 그렇게 주의하라고 강조드렸구만.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자 받기 전에 대금 완납한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맞잖아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땡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요거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바꿔낼 수 있는 거 내가 싹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맞고 3번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취득 물건 소재지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그 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경우에 취득세 그 신고납 부여는 반드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럴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고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아이고 등록면허세는 웬만하면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네. 잘 모르겠으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뒤바꿔낼 수도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아까 납세지가 같은 취득 등록에 관계된 예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 걸쳐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잘 모르겠으면 등록관청 소재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멍신 강림했구만. 하여튼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다음에 또 문제 보시면 5번 지문은 등기등록을 필요한 하거나 취득세 과세물 사실상 주가나 이를 신과상 매각가치 3주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보통 지금 수리증수하고요. 중과산세 규정. 요약집 45페이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그 2번 지문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이거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료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를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지. 작년에도 나왔지만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이지.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과세 표준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에 뭐예요? 변경된 가액.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여러분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수없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14번 문제. 자, 틀리신 분들은 그래서 꼭 이거 보완하시고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잘 맞췄는데 5번 지문을 고르셨구나. 자, 5번 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아까 정리해드렸죠?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중과기준세를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헷갈리지 말고 틀리셨던 분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3번 같은 거 근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설정자. 설정등기 납세무자는 누구? 권자. 말소등기는 등록세 누구? 설정자. 설정등기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 이거고. 자, 15번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 15번 문제 보시니까 가등기 보세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이거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거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여기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설정 등기는 꼭 얘네들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 적는다? 부동산 가액 이거였잖아요. 근데 가등기는 다만
자, 또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순위 보조를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으로,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법에서는 담보 가등기, 순위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로 나와요. 그랬을 때 채권 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소유권 이해 권리들을 세율은 다 뭐예요? 1,000분의 2입니다. 1번 지문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얼마? 6,000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1,000분의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0.2% 똑같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이 0.2. 소유권 보존 등기 보8록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소가지 없는 등기니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보8 머리 글자를 따서 법8록 우리 짝퉁구도 보8 맞죠 여러분들? 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 다 맞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1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